안녕하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연 속, 건강 속, 쏙쏙 알짜 건강 정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집콕이 늘면서 신진대사율이 감소되는 가을이 되면서 또 풍성한 먹거리가 잔뜩 쌓인 추석 연휴가 되면서 체중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요. 체중 감소를 위해 간헐적 단식을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오늘은 5가지 종류의 간헐적 단식, 그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간헐적 단식이 주는 건강 효과 및 주의사항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규칙적이고 짧은 기간의 단식 시간을 갖는 식습관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수록 칼로리 섭취가 줄어드니 체중 감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을 오래 하면 계속 체중이 감소해서 저체중이 될까요?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의 종류입니다. 16대 8, 5대 2, 워리어, Eat Stop Eat, 격일 단식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신에게 더 적합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방법에 따른 장점, 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6대 8 다이어트입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단식법으로 하루 중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조리법을 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가도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6시간의 단식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하기 쉽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16대 8 다이어트는 체중 감소와 혈압 감소의 효과를 보입니다. 또 다른 2016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육 강화 운동과 16대 8 다이어트를 병행한 결과 지방량 감소와 근육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16대 8 다이어트는 칼로리가 줄어들어 근육량이 감소될 것으로 걱정하지만 근육 강화 운동과 병행 시 근육량, 근육 강도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질 않습니다. 16대 8 다이어트가 확실히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8시간 동안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다이어트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가 됩니다. 과일, 야채, 곡물류, 건강한 지방, 단백질로 균형 잡힌 식단을 설계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5대2 다이어트입니다. 5대2 다이어트는 일주일 중에서 5일 동안 어떤 제한 없이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은 평상시의 4분의 1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즉, 5일 동안은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하고 이틀 동안은 500칼로리를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5대2 다이어트는 제2형 당뇨의 경우 체중 감소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 5대2 다이어트는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틀을 적게 먹는 것은 우리 몸 장기에 이틀간의 여유를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우리 몸은 5일간의 독소로부터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5대2 다이어트는 자유롭게 이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음식 종류 및 조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5일 동안 칼로리가 과다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일상적인 칼로리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역시 갑작스러운 현기증이나 피곤감이 엄습하지 않도록 그날의 활동량과 식단을 신경 써야 합니다.
5대2 다이어트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평일에 자유로운 식단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바쁜 직장인,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 주말을 이용해 5대2 다이어트 단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칼로리가 감소되면 체중 감소의 효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운동이 병행되면 그 체중 효과는 더 커집니다. 다음은 워리어 다이어트입니다. 이 방법은 고대의 전사들의 식습관 패턴에 기초하여 설계된 간헐적 단식법으로 2001년 오리호 맥글러가 만들었습니다. 밤에 4시간 동안은 가공하지 않은 유기농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시간 동안은 완전 단식하거나 또는 최소량의 음식, 소량의 유제품, 삶은 계란, 과일, 익히지 않은 채소들만 섭취합니다. 워리어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간 제한에 대한 체중 감소에 대한 효과는 이미 인정되어 있습니다. 먹는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암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노화 방지, 수명 연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워리어 다이어트는 오직 밤에 4시간만 먹게 되어 있어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Eat, Stop, Eat. 먹고, 쉬고, 먹고 라는 책을 쓴 브래드 파일론에 의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선택해서 24시간 단식합니다. 이틀을 선택하는 경우 연속해서 날짜를 잡지 말고 하루 또는 3일 간격을 둔 후 단식합니다. 나머지 5일에서 6일에는 자유롭게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5대2 다이어트와 다른 점은 이틀 동안 물을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제로입니다. 24시간 단식하는 동안 우리 몸은 당 대신에 지방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사 교대가 일어나 지방을 태웁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24시간만 단식을 실시하고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총 48시간 단식을 시도해 봅니다. 역시 어떤 음식으로 5일에서 6일을 채우느냐가 이 다이어트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실행하면 체중 감소 및 독소 제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을 공복으로 지내는 것은 개인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며 그 이후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훈련합니다. 격일 단식입니다. 격일 단식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짝순날, 홀순날을 정해놓고 해당 날에만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자유롭게 음식을 섭취하면 됩니다. 체중 감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연구 발표됩니다. 24시간 단식이 폭식 또는 과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5가지 간헐적 단식법은 여러 가지로 응용 가능합니다. 격일 단식의 경우 하루는 보통 식사, 다음 날은 완전 단식 또는 50% 칼로리 섭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대 36 다이어트 방법도 있습니다. 12시간 식사, 예를 들어서 첫째 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하고 그리고 36시간 단식, 첫째 날 저녁 7시부터 셋째 날 아침 7시까지 단식입니다. 이런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 계속해서 체중이 감소할까요? 선택한 간헐적 단식법이 생활 습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체중이 감소된 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반대작용을 나타내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음식을 복용하면 인슐린이 증가됩니다. 단식의 경우 인슐린이 감소됩니다. 인슐린이 감소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지방세포에 보내서 체지방을 자유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이 자유지방산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반면 단식을 하는 경우 인간 성장 호르몬은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인간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빠르게 분해한다고만 여겨졌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두뇌에 신호를 보내서 수분 대사를 적절히 조절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오히려 체중 감소를 더디게 합니다. 즉, 인간 성장 호르몬은 체중 감소가 지속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짝, 렙틴과 그렐린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은 증가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은 감소합니다. 즉, 초기 단계를 지나면 간헐적 단식은 오히려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음식 섭취를 줄여줍니다. 보셨겠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우리 몸의 호르몬은 무조건 체중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개인마다 호르몬 분비량, 그 활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단식법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체중 감소 및 건강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소, 독소 제거를 위해 짧은 기간에 걸친 간헐적 단식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5, 6개 식사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짧은 단식 기간을 갖는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 연소가 시작된다고 하니 체중 감소를 위해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 식습관 변화, 영양 불균형이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하는 목적,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할 것인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이 정해졌다면 단식하는 기간을 잘 지키고 섭취하는 음식 종류, 조리법, 칼로리를 잘 정하세요.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동과 필요 영양제를 복용하시고요. 간헐적 단식이 폭식과 과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리한 단식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연 속, 건강 속, 쏙쏙 알짜 건강 정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